오늘은 이제 등교했을 때 공지한 대로 역함수 단원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함수, 역함수란 도대체 무엇일지, 그리고 그 역함수가 갖는 성질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새로운 함수들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1대1 함수부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시험기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복습하고 계시죠? 지금 내가 이게 뭔지 대답을 못한다, 헷갈린다 싶으시면 지금 빨리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1대1 함수가 뭐죠? 어떤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나요? 정의역에 서로 다른 원소에 공역에 서로 다른 원소가 대응될 때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함수를 1대1 함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배운 게 1대1 대응이었죠. 1대1 대응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들이었죠? 첫 번째는 바로 위에 있었던 1대1 함수를 만족했어야 됐고요. 두 번째로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 우리는 그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뭐였죠? 항등함수는 조금 더 특별한 함수였죠. 뭐였냐면은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은 상태에서 정의역과 공역이 이처럼 서로 같은 상태에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에게로 대응되는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정의역, 공역, 그리고 치역까지 전부 일치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함수가 항등함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웠던 게 상수함수가 있었죠. 상수함수는 이제 이름에서도 특징이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상수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특징이 드러나죠. 자, 어떤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합니까? 상수함수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대입했더니 어디로 대응돼요? 공역에 있는 어떤 한 가지 원소로만 대응될 때,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에 딱 한 가지 원소로만 대응될 때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했고요. 상수함수의 특징으로는 치역의 원소 개수가 이 C라는 원소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배운 게 가장 최근에 배웠다고 할 수 있는 합성함수가 있겠죠. 합성함수는 두 가지 이상의 함수를 합쳐서 만들어낸 새로운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수들의 연산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합성함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었죠? 합성함수는 예를 들어 F랑 G의 합성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G 합성 F 이렇게 나타냈었죠. G 합성 F 이렇게 나타냈었고 요거에 우리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G 합성 F는 G 안에 Fx를 다시 정의역으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F를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G를 지나는 새로운 함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이 함수들에 이어서 새로운 또 함수,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바로 역함수는 우리가 이 중에서 배웠던 함수들 중에 1대1 대응해서 조금 더 확장돼서 생각해보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거든요.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가져와서 도대체 어떤 애들을 역함수라고 부를 건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예시긴 한데요.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정의역은 1, 2, 3, 공역은 4, 5, 6인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인데 자, 딱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함수 f가 1대1 대응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첫 번째 조건인 1대1 함수를 만족하고 있죠. 정의역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가 공역에 서로 다른 원소로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를 만족하고 있고요. 게다가
공역에 있는 4, 5, 6이 전부 다 치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도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우리는 이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1대1 대응 함수를 놓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한번 이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즉 y에서 출발해서 x로 도착하게 반대로 그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y는 4, 5, 6이 있었고 4, 5, 6이 있었고요. x에는 1, 2, 3이 있었고 이 마찬가지로 이 원소들의 화살표도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4는 그럼 반대로 2로 가겠고요. 그 다음에 5는 반대로 3으로 갈 거고 6은 반대로 1로 가는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만들긴 했는데 우리는 얘가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나 라고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죠. 함수인지 아닌지 따지려면 어떻게 하면 됐어요? 이 정의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y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각각의 원소가 공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x로 정확히 오직 한 개씩만 대응을 하고 있는지만 봐주면 됐었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지금 출발했고요. 공역에 한 개씩만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전에 화살표를 바꾼 이 함수도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대응도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바로 거꾸로 보냈다. 거꾸로 보냈다의 의미가 반대 방향으로 보냈다의 의미가 우리가 역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쵸? 뭐 우리 명제의 역 할 때도 반대 방향이었잖아요. 그랑 비슷한 의미에서 이거를 바로 우리가 앞으로 f의 역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f의 역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수학에서는 이제 또 기호를 도입해 줘야겠죠? 기호는 뭘 도입하냐? f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호를 도입해서 얘가 바로 f의 역함수고요. f의 역함수는 어떻게 만든다? 원래 있는 함수의 그 화살표 방향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거꾸로 했을 때 함수가 다시 정의되려면 반드시 만족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이 공역이 다시 정의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역이 정의역으로 왔을 때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모두 출발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사전에 반드시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다? 함수가 1대1 대응을 만족할 때 원래는 fx를 집어넣으면 함수값 y가 나오는데 이걸 완전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함수를 생각한다? 역함수를 생각하고 역함수의 정의역과 공역도 바뀌겠죠. y가 오히려 정의역으로 오고 공역으로 x가 가버리면서 y의 원소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즉 역함수에다가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이러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우리는 원래 함수 f의 역함수다라고 새로운 함수를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과서로도 정리를 해볼까요? 방금 정리한 내용이긴 한데 교과서 221쪽을 보고 한번 같이 밑줄 그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함수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어떤 전제 조건이요? 바로 원래 주어진 함수가 뭐일 때?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이면 반대로 y에서 출발을 한다고 해도 y에 있는 원소가 x에 있는 원래 있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y를 정의역으로 그리고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바로 새로운 함수를 우리는 앞으로 f의 역함수다라고 할 거고 기호로는 f의 마이너스 1제곱처럼 표현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읽을 때는 f 역함수다라고 읽고 영어로 뭐 f 인버스다라고도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편의에 따라서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f 인버스를 다시 살펴보시면 정의역으로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원래 함수의 공역이 거꾸로 오게 되는 거죠. 공역이 정의역으로 오고 원래 있던 정의역이 f 인버스의 공역으로 가게 되면서 y의 값을 공역에 있던 값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함수값으로 나오는 새로운 f의 역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이 그림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가는 게 원래 f였다면은 f 인버스는 f의 역함수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따라서 y라는 원소를 대입하면 x가 나오는 f 인버스에 y를 집어넣으면 x의 원소가 나오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으니까 이 새로운 함수를 바탕으로 한번 역함수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구체적인 예시로 가져왔던 애들인데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성질을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함수, 원래 함수는 f고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다시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거꾸로 화살표 보내면 얘가 나왔었죠. 이랬을 때 이 역함수가 갖는 성질에 대해서 파악을 해볼 건데요. 요거는 아까 말하긴 했지만 원래 함수에서는 f에다가 정의역의 원소를 집어넣으면,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형태였어요. 그렇죠? 이런 형태였는데 오히려 지금 f의 역함수에서는 y의 원소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어디다? f의 역함수에다가. 즉 f의 역함수에 y를 통과시키면 어떤 원소가 나온다? 오히려 x의 원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이제 하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y는 fx라고 많이 표기를 해주기 때문에 얘도 x는 f 인버스 y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 뜻이 f의 역함수에 y 원소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역함수에서 알아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한번 우리가 합성함수도 배웠으니까 합성함수를 조금 생각해 볼 건데, 어떤 합성함수를 생각해 볼 거냐? f에다가 이 두 개를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킬 수 있는 타당성은 이유는 왜 그렇죠? 여기가 똑같잖아요. 그럼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즉 f를 지나서 f 인버스에 도착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합성함수의 우리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f를 지나서 f 인버스에 도착한다. 기호로 어떻게 쓰죠? f 인버스를 먼저 쓰셔야 되죠. 그리고 합성 f를 해야겠죠. 자, 얘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원소를 집어 넣을 건데 얘를 먼저 통과하기 때문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냐면 X 원소가 먼저 들어갑니다. X 원소가 들어갈 거고요. 자, 하나하나씩 넣어볼게요. 1부터 넣어볼까요? 1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합성이 되면 다시 1이 나오네요. 그쵸? 2 넣어볼게요. 2 대입하면 합성해서 여전히 2가 나옵니다. 3 대입하면요. 합성을 통해서 3이 나오거든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네요.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넣으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고 있어요. 우린 이런 함수를 뭐라 그런다? 항등함수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이 함수가 x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x가 나오는 이러한 항등함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f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얘는 f 인버스를 먼저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y를 정의역으로 해서 x를 지나 여기로 연결돼서 y로 다시 끝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f 인버스를 먼저 지나야 하기 때문에 f 인버스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즉 대표 원소 y를 집어넣어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원소가 나오는지 볼 건데 y 원소인 4를 집어넣으면 2,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지나가서 4가 나오네요. 4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오거든요. 5도 해볼게요. 3 나왔습니다. 연결해서 5 집어넣었더니 5 나오고 6도 마찬가지로 6이 나오네요. 즉 y 원소를 집어넣으면 여전히 y가 함수값으로 나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함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도 항등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역함수가 갖는 특징으로서 원래 있던 f라는 함수와 f의 역함수를 적절하게 합성을 해주니까 항등함수가 나오게 되었고 둘 다 항등함수긴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정의역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는 정의역이 무슨 합성한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대문자 x 집합이고요. 반대로 f 합성함수, f 역함수를 해준 여함수, 새로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y가 지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 다 항등함수긴 하지만 역함수가 다르다는 점 파악을 하셔야겠죠? 역함수가 아니라 정의역이 다르다는 점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의역을 알아보는 방법은 맨 처음에 f를 지나니까 f의 정의역이 들어가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f 인버스, f의 역함수를 지나기 때문에 y를 정의역으로 집어넣어야겠구나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알아볼 특징으로는요.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f의 역함수를 한 번 더 역함수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명제의 역할 때 명제의 역을 다시 역하는 뭐 예를 들어서 명제의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하는 명제의 부정을 다시 부정했을 때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역함수를 다시 또 역함수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자, 원래 주어졌던 함수를 역함수한 거는 화살표를 반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전부. 근데 그걸 또 다시 반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함수가 되겠죠. 자,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화살표 방향을 이미 한번 반대로 돌렸는데 또 반대로 돌리라는 얘기니까 다시 원래 함수랑 똑같이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역함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을 한번 살펴봤고요.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로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2쪽에 중간에 네모 박스로 역함수와 그 성질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일단은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1대1, F가 1대1 대응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얘가 가장 중요해요. 이 사실이 없으면 역함수가 정의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일 때 바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원래 함수가 y는 fx였다면 오히려 f의 역함수는 x는 f 인버스 y다.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풀 때도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2번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이 전에 걸로 봐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f에다가 지금 1을 넣으면 6인데 f 인버스에다가 6을 넣으면 1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1을 대입하면 6이라는 건 역함수에다가 6을 대입하면 1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뀌어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두 번째 정리된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직접 해봤었죠. 우리 하나하나씩 대입을 해서 F 인버스 합성 F 한 거랑 F 합성 F 인버스 한 개 둘 다 항등 함수가 됐었습니다. 둘 다 항등 함수가 됐지만 중요한 건 정의역의 차이는 있었다. 정의역의 차이는 있었으나 어쨌든 둘 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니까 항등함수가 나오더라. 하지만 순서에 따라서 정의역은 달라질 수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역함수한 거를 다시 역함수 보내니까 자기 자신 원래 함수로 돌아오더라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역함수라는 거 우리가 논하려면은 역함수를 말하려면은 항상 1대1 대응이 무조건 필요하다.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고
1대1 대응이란 말이거든요. 화살표 방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뭐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고, 반대로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와 필요 충분 조건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역함수와 그 역함수가 갖는 성질까지 파악을 해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푼 다음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한번 문제 풀어봤나요?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과 3번의 패턴이 똑같은데요. 1번과 3번 풀 때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훨씬 이해가 잘 가거든요. 물론 지금 함수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찾기에 쉽긴 하지만 이제 좀 어려워지면 역함수의 성질을 써야 되거든요. 한번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을 써서 파악을 해볼게요. 자, 역함수의 성질 아직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다시 띄워놨고요. 몇 번을 사용해야겠어요? 몇 번을? 지금 여기서는 바로 2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거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자, 우리는 F 인버스, F의 역함수에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을 찾고 싶어요. 바로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을 모르겠단 말이죠. 네모로 하지 말고 별이라고 할게요. 이 별을 구하고 싶은데 자, 이거랑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여기 있는 것에 F를 씌우고 Y만 냅두는 거예요. 즉 어떻게 한다? 이 1은 F 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 1은 F별. 바로 어떤 애를 넣어야 도대체 함수값 1이 나오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뭘 넣어야지 함수값 1이 나오냐? 그럼 함수값 1이 나오는 애의 정의역을 찾으면 되겠죠. 바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물론 F 인버스 1이니까 1의 역방향, 1의 거꾸로다 라고 보시면 지금은 너무 간단해서 쉽지만 이 방법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성질 2번을 이용한 방법. 왜냐면 이렇게 간단한 함수 말고 다른 함수는 식으로 나오는 함수들도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의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번도 같은 패턴이죠. 2번도 얘도 역함수에다가 3을 대입한 값은 무엇이냐? 즉 그러면은 역함수는 반대 방향이니까 3을 대입한 1 바로 대답하셔도 되고 어떻게 생각해도 된다? F 인버스 3의 만약에 세모라고 하면 이거랑 같은 의미가 무슨 뜻이냐? F에다가 3은 F에 세모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값이구나. 그럼 어떤 값을 대입해야 3을 알 수 있지? 라고 바라보는 거죠. 3이 나오려면 1을 대입해야 되구나. 그래서 1이구나 라고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은 솔직히 이제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몇 번 성질 때문이죠? 바로 이 3번 성질 때문이었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니까 항상 뭐가 되더라? 항등함수가 되더라. 즉 2를 대입하면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오고 5를 대입해도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다. 금방 바로 1초 만에 구해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물론 정의역은 달랐었죠. F로 시작하는 함수, F를 먼저 지나는 함수는 얘는 X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이 2는 X에 있는 원소일 거고 F 인버스를 먼저 지나는 이 합성함수는 정의역을 Y로 갖고 있는 Y에 해당하는 원소 5를 보내는 항등함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역함수의 뜻과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는지 1대1 대응일 때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 등장하는 여러 가지 역함수의 성질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역함수를 직접 우리가 역함수 식을 구해보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